반갑습니다. 하늘땅입니다. 오늘 소개할 연설문은요,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 시애틀 추장입니다. 시애틀 추장은 지난번에 자주 두 번째로 나왔죠. 지난번에 나왔던 연설에 이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런 것 같고요. 이 시애틀 주장님의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 이 연설문은 아주 짧은 연설문입니다. 그 가을마다 이곳 시애틀 주장님이 있던 이곳, 그리고 지금 제가 사는 이곳 밴쿠버 시애틀 마찬가지인데요. 가을에 되면 여긴 강이 많거든요. 냇가, 계곡 이런 물이 아주 호수도 많고 물도 많은 곳인데, 그 물길을, 바다에서 올라오는 물길을 따라서 모든 물길에 연어가 올라옵니다. 한 10월 중순부터 한 11월, 연어의 종류마다 다른데, 그리고 위치랑 기후에 따라서 다른데, 한 10월 중순, 10월, 11월 그때 연어가 팔뚝이 아니죠. 팔만한 길이의 연어들이 아주 얕은 물에까지 때를 지어서 올라와서, 그리고 알을 놓고 또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현상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꼭 어디를 가야 보는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곳 근처에 가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 연어가 돌아오는 계절이면 그것을 이제 연어 떼를 구경하기 위해서 일종의 행사 같은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합니다. 이때 시애틀 추장님도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행사를 하러 갔겠죠, 연어. 근데 이제 백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면 불안하잖아요. 갑자기 공격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아닌 척 하면서 와서 갑자기 기습 공격하거나 몰살을 시킨다거나, 자기들이 그래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환경에 익숙하다 보면 두려웠을 수도 있죠. 얘들이 왜 그러나?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맘때가 되면 연어 떼를 구경하러 여기 오고, 한 해, 올 겨울에 수확이 또 어떤지 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리에서 만들어진 연설문 같습니다. 너무 짧은 연설문인데요. 그 중에 정말 늘 하고 싶었던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짤막하게 한 소절만 들려드리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들의 도시에는 조용한 곳이라고는 없다. 봄의 나뭇잎 소리를 듣거나 곤충의 날개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들을 만한 곳이 없다. 당신들의 도시에서 들리는 소음은 귀를 욕되게 할 뿐이다. 인디언은 물웅덩이 수면으로 내리꽂히는 바람의 부드러운 소리를 좋아한다. 한낮에 내린 비에 씻긴 바람, 그 자체의 냄새를 좋아한다. 소나무 향기도 마찬가지다. 얼굴 붉은 사람들에게 공기는 더없이 소중한 것. 동물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똑같은 숨결을 나누어 갔기 때문이다. 죽은 지 며칠이 지난 사람처럼 당신들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악취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잠자리를 계속 파헤치고 더럽힌다면 어느 날 밤인가 당신들은 스스로의 폐허에서 숨이 막혀 깨어날 것이다. 사실 이게 그 예전에 했던 말씀이시지만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연설문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로 되어 있고요. 연설문 뒤에 있는 그 저자 류시화 씨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쇼니족의 전사 푸른 윗도리가 백인 선교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들의 삶에는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당신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들을 쫓듯이 부와 권력을 따라 뛰어다닌다. 그러나 손에 움켜잡는 순간 그것들은 힘없이 부서져 버린다. 당신들은 사랑을 말하지만 확실하지 않고
약속을 말하지만 그것도 분명하지 않다. 당신들의 현재는 더없이 불안해 보이고 마치 집 잃은 코요테가 이리저리 헤매 다니는 것과 같다. 당신들이 햇살 비치는 들판에 앉아 자연을 응시하거나 조용히 자신을 비춰보는 것을 나는 본 적이 없다. 당신들은 계절의 바뀜도 하늘의 달라짐도 응시하지 않는다. 보라, 순간순간 하늘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조차 잊어버린 이상한 사람들이다. 당신들은 늘 생각에 이끌려 다니고 남은 시간은 더 많은 재미를 찾아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자기를 돌아보는 침묵의 시간이 없다면 어찌 인간의 삶이라 할 수 있는가? 어찌 어머니인 대자연 품에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이제 17세기에 백인들을 따라서 프랑스, 뉴욕, 캐나다 이렇게 백인의 문명을 여행하고 돌아온 그 추장님이 남긴 그 문명인의 삶을 평가해 달라고 백인 학자가 부탁하고 나니까 했던 말이 있거든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디언들을 보라. 당신들이 처한 상황과 나의 상황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나는 내 상황의 주인이다. 내 몸의 주인이며 내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며 내가 내 나라의 주인이다. 나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로지 위대한 정령에게만 의지한다. 반면에 당신들은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당신들의 대장에게 의존하며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아무런 자유를 갖고 있지 않다. 강도짓과 거짓 증언, 암살 위험에 시달리면서 살고 있고 당신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네, 이렇게 이제 백인과 인디언들이 만났을 때 이 인상들이죠. 서로 어떻게 보고 있는가? 백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을 고상한 채 하는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그렇게 무시를 해도 이 사람들이 직접 백인 중에서도 인디언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깊이 만나봤던 사람들은 그것을 뭔가가 있는 그 깊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또 몇 가지 그 예가 있는데요. 퀘이커 교의 지도자인 윌리엄 펜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연인, 그것이 내가 인디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받은 느낌이다. 그들은 우아하고 열정적으로 그러나 결코 장황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말들로 진실을 이야기한다. 그들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품 안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현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1830년대에 미국 서부를 여행하면서 그림을 그린 영국 화가 조지 캐틀린의 그 솔직한 고백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전체를 다 한번 읽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보았다. 밤에 죽은 자와 같이 문명이 접근해 올 때 그 사악함에 놀라 인디언들이 몸을 움츠리는 모습을, 놀란 사슴처럼 응시하다가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그들을 돼지와 하나로 묶어주고 돼지가 주는 즐거움과 이어주던 강한 끈이 갑자기 끊겨지고 어린 시절 뛰어놀던 유서 깊은 땅으로부터 인디언들이 내쫓기는 모습을 나는 보았다.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천막과 아버지들의 무덤이 있는 평원에 불을 놓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사냥터를 바라본 뒤 말없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슬픈 얼굴을 돌려 해지는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그 모든 것이 자연의 침묵 속에서 위험 있게 행해지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보았다. 언제나 큰 소동을 일삼고 분주하고 시끄럽고 소음을 일으키고 뛰어다니고 거만하고
의기양양하게 구는 백인들이 접근해 오는 모습을, 아무데나 파헤치고 용감한 인디언 전사들의 무덤을 마구 질밟는 그들의 천박한 모습을, 그 거대하고 저항할 길 없는 문명의 행진을 나는 보았다. 모든 것을 휩쓸며 굴러오는 그 불가항력적인 힘을. 하지만 아직 그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아직은 짓밟히지 않은 채 그들이 다가오는 곳조차 모르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인디언들을 나는 보았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 나를 맞이해 준 인디언들을 나는 사랑한다. 그들은 법 없이도 정직하고 감옥도 없으며 가난한 집도 없다. 헛되이 신의 이름을 들먹이지도 않는다. 성경책 없이도 신을 믿으며 신 역시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적대감이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나를 공격하거나 내 물건을 훔친 적도 없다. 죄인을 처벌하는 법이라는 것도 없다. 자신의 땅이 아닌 곳에서는 백인들과 싸움을 벌인 적도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들을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다. 네. 서로 그 느끼는 바가 다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인디언의 인식과 이 책을 읽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그 인디언들의 진실한 모습, 그 깊이 있는 철학, 그런 멋진 부분, 또 배워야 할 점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